어쨌든 간에 이번 경기 때 중국 상대로 뛰었던 선수들이 전부 다 K리거들이고, 이 K리거 선수들이 이 전술안에서 경기를 뛰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던 것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의 그룹이 제일 쉽다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우리가 가장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이번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우리 조가 제일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조가 제일 쉬웠으면 중국이 있는 그 조는 더 어려운 조였던 거잖아요. 그럼 그 어려웠던 조를 K리거들만 데리고 이겼으니까 잘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죠. 네, 이게 그때는 아고 이제 와선 어면 안 되는 것처럼 중국이 있는 일본 조가 더 어려웠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사실상 그 중국을 유럽파 아무도 없이 K리거들만으로 그냥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무조건 더 칭찬을 해야죠. 그리고 이 백스리 전술이 수비적인 전술이었냐라고 한다면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훨씬 공격적인 전술이었고, 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 라인을 완벽하게 붕괴시키기 위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백포로 나오고 4-4-2 뭐 이런 식으로만 내려앉아서 수비 축구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 수비 축구하는 모습을 아예 가다놓고 패겠다, 우리가 좀 더 공격을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백스리를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 보자면 몇 개 장면만 제가 따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김주성부터 시작해서 백스리가 완벽하게 위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렇게 투볼란치까지 완벽하게 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진행할 때 김주성, 박진섭, 박승욱으로 백스리를 만들어 놓고, 이 백스리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 있는 윙백들이 이렇게 조금 더 과감하게 전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유는 양쪽에 있는 박승욱 혹은 김주성 둘 다 어떻게 보면 풀백 위치에 가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선수들이 뒤에서 볼을 뿌려주고, 가운데에 있는 선수들이 이 가운데에 있는 상대방 미드필더들을 끌어당겨주면서 우리가 조금 더 사이드 자원들을 잘 활용하겠다라는 게 보여줬던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박승욱 선수가 공을 잡았고 뛰어들어가는 김문환 선수를 보고 이제 킥을 때리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 킥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이동경 선수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면 이동경이 요런 자리로 내려오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윙어가 무조건적으로 김문환을 따라가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이동경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난 거고, 지금 여기서도 결국 우리가 백스리로 서 있다 보니까 중국이 압박을 치기 위해서는 숫자를 투입시켜야 되는데 한 명의 숫자가 더 많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 미드필더들도 내려와서 요걸 봐줄 수가 없는 게, 본인들도 요렇게만 묶어도 결국 우리는 한 명이 더 많다 보니까 이 미드필더들이 단순히 미드필더만 묶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김주성이 치고 나왔을 때는 본인들이, 혹은 박승욱이 치고 나왔을 때는 이것까지 커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승욱이 어쨌든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킥을 때려줬고요. 이 킥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김문환 선수가 굉장을 좋은 컨트롤하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순식간에 요 우리가 주로 4-4-2를 뛰는 상대를 되게 답답해하는데 이 폭백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을 한 번에 브레이킹하는 장면이 나왔고, 이 브레이킹을 했을 때 김문환 선수에게도 일단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게 보이죠. 그러니까 백스리의 활용도를 굉장히 잘 쓴 거고, 이 백스리의 활용도에 있어서 김문환이라든가 이태석 이 두 선수가 침투하는 타이밍이 되게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왼발을 화려하게 쓸 수 있는 이동경 선수, 원래는 이 자리가 이제 이강인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런 지역에서 공을 잡으면은 반대쪽에서 뭐 뛰어들어오는 황희찬이나 손흥민이 있을 거고, 또 이태석이 오버래핑을 나가고 가운데 뭐 오세훈이나 주민규가 있으면 요 자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사실상 뿌려줄 수 있는 볼들이 굉장히 다채롭기 때문에 요런 걸 노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술이다라고 해서, 지난 경기 때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던 게 이강인과 이재성을 요 자리에 쓰는 백스리 전술을 요르단 상대로 아마 마지막 경기 때도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서 했던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홍보 감독이 어떻게 보면 백스리를 쓰면서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장면이 첫 골에서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문환이 나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왼발의 크랙인
이동경이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으면서 바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주는 장면.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동경은 심지어 공도 골대도 보지도 않고 그냥 흐르는 공을 그대로 본인이 자신감 있게 때리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이러면서도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 주민규 파고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선민도 파고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일단 굉장히 좋은 신호고요. 그 다음 좋은 신호는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왜 경기력이 괜찮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슈팅을 하거나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카운터 어택인데, 이 카운터 어택에 대한 수비 능력을 어떻게 보면 이태석과 김진규, 김봉수 이런 선수들이 내려와 빠르게 올라와 줘서 이 튕겨나오는 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경기 도중 내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진짜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이 시스템적으로 사실 우리가 동아시안컵을 보거나 우리가 K리거들만 떠나는 전지훈련들을 봤을 때, 이런 경기들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맨날 말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좀 아쉽다, 조직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경기를 많이 안 뛰어본 선수들도 뛰는 상태에서 이런 조직력과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이어져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었던 포인트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원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연출을 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보기 좋았던 장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벤토 때도 그랬고 다른 감독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동아시안컵이라든가 K리거들만 모여서 뛰는 무대들 혹은 유로파 주전들이 많이 빠졌을 때 그 무대들에서는 시스템적인 게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전혀 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방금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과 같이 백스리 이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미드필드 지역에 투볼란치 서 있고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 매력적인 거 바로 요 포인트죠. 오히려 이동경이 여기 내려와 있고 요 자리에 김문환이 들어가 있고 이태석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문선민까지 안에 들어가면서 상대방 라인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사이드에서,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보 감독님이 계속해서 김문환한테 올라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문환이 올라가면서 이동경이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왼발에 돌려치기를 활용한다든가 이 왼발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반대 전환을 노리겠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축구를 하고 있었던 건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좋은 장면이 나오죠. 김진규가 이렇게 뛰다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왔고 그 사이 갭 때문에 공간이 생겼고 박성익이 볼을 넣어주면서 이동경이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PSG나 뭐 레버쿠젠이나 이런 뭐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딱 패스가 이어지면서 여기서 만약에 이동경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면 우리가 모두 우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어제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는 디자이어 두에 혹은 여기서 비티냐 혹은 네베스가 공을 받아주면서 여기서 덴벨레가 뛰어들어가면 요 패스를 딱 넣어줘서 덴벨레가 밀고 나가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동경에게 패스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됐고 순식간에 이동경이 밀고 나오면서 상대를 또다시 무너뜨린 장면이 나왔고요. 문선민이 오히려 보면 맨 위에 있으면서 공간을 침투하는 척을 해주죠. 그러면서 쭉 나갈 수 있는 이태석에게 공간을 마련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장면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이 될 뻔했던 건 문선민이 빠르게 침투를 앞으로 해주면서 공간을 더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이동경이 이 패스를 아예 이태석에게 한 번에 넣어줘서 이태석이 낮고 빠른 크로스라든가 빠르게 올려주는 거를 주민규가 가서 딱 갖다 대가지고 골을 넣었더라면 훨씬 더 멋있고 진짜 속전속결로 딱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만들어낸 골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선민이 조금 나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경이 이태석에게 넣는 패스 루트가 약간 애매모호하다라고 느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김주성에게 백패스를 해주면서 김주성이 쭉 치고 올라와서 3백이기 때문에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죠. 치고 올라오면서 이태석에게 연결을 했고, 여기서 이태석이 요즘 폼이 굉장히 좋죠. 정말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주민규 선수가 뛰어들어가서 헤딩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좋았던 장면 중 하나는 뭐냐, 이태석이 이렇게 크로스를 올렸을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김진규 올라오고 있고요. 김문환 세컨볼 따로 왔고요. 이동경이랑 문선민 안에 들어와 있고요. 숫자 싸움 충분히 되고 있죠. 그러면서 김봉수도 라인을 올려주면서 세컨볼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단순히 그냥 3백을 들고 나와서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축구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잘 나왔던 경기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림들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경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장면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막 보여드렸던 요 장면은 여러분들 PSG에서 혹은 진짜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서 득점을 만약에 하잖아요. 진짜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SNS에 계속 올라오면서 와 이렇게 밀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반대 전환을 덴벨레가 때리고 덴벨레가 때려놓은 거를 누누 멘데스가 밀고 올라와가지고 바르콜라에게 연결해서 바르콜라가 크로스 올린 거를 뭐 하무스가 헤딩골을 넣었다라고 하면 인스타 릴스에 우리 모든 선수들이 멋지게 골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서 진짜 하이라이트를 많이 하는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다라는 거 저는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리케인의 또 주리케인 세레모니까지 나왔었죠. 요 장면이 굉장히 매력적인 장면인데 우리가 백스리를 쓰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홍명보가 왜 백스리를 쓰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선수들을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이동경 자리에는 솔직히 이강인이 뛸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요 문선민 자리에는 손흥민 선수가 뛸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오게 된다면 황희찬이 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요 공간들에 어떻게 보면 뭐 이재성 혹은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상대방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선수들이 가운데 공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상대들이 압박을 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백스를 쓰게 된다면 양쪽 윙백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축구를 할 수 있고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어그로가 끌렸을 때 패스로 상대 뒷공간을 허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경이 공을 받으러 나와줘서 결국에는 패스를 연결을 해줬고요. 이게 다시 김문환한테까지 연결이 되면서 공을 조금 소유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소유를 하다 보면은 지금 이동경도 위치를 파악하고 있고 중국이 밀고 나오는 상태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다시 이동경이 한 칸 올라가 주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잘 갖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백스리 딱 완성돼 있고 김진규랑 김봉수 투볼란치로 완성돼 있고 투볼란치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센터백 앞에 있는 센터백을 신경 쓰다 보니까 김진규 혹은 김봉수가 계속 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런 장면에서 우리 윙어들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나 윙백이 쉽게 나와서 우리 윙백을 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드필드 지역 혹은 윙 지역에 한 명이 계속해서 비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박승욱이 볼 준 거를 김문환에게 들어가면서 김문환이 편하게 밀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상대방 4명 대 우리나라 한 명 밀고 올라가면서 벌써 4명의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하는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3-2 굉장히 좋은 빌드업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문환도 여기서 무리를 하지 않고 결국에 전진을 하지 않으면서 다시 김봉수를 통해서 볼을 이제 순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윙어들이 벌려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서 공미 역할을 해주고 주민규가 가운데 있어주면서 윙백들이 벌려서 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김주성이 이렇게 싹 밀고 나가게 되면은 김봉수가 이런 자리들을 메꿔준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풀백이 이동경을 견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김봉수가 됐든 김주성이 이렇게 패스를 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풀백이 만약에 김문환을 신경 써서 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땐 이동경, 이강인이 여기서 돌아서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풀백이 그거를 리스크할 수 없으니까 끌려 나오게 된다면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김봉수라든가 김진규가 있으니까 이 볼이 리턴만 나오게 된다면 바로 한 번에 이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사이드를 단순히 사이드에 가서 크로스 플레이에 올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완벽하게 공략을 해서 이 빈 공간을 완벽하게 노리는 전술적인 크로스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이드에서 치고 달려서 단순히 사이드에 그냥 들어가서 사이드에서 대충 크로스 올리는 게 아니라 아까 두 번째 골도 그랬지만 이 장면에서도 완벽하게 또다시 리턴 패스가 나오면서 김문환이 굉장히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고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 라인들도 순식간에 내리면서 수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주민규 뛰어들어가 문선민 뛰어들어가 이동경 가운데 있어 이태석까지 조인을 해. 그래서 풀백이 크로스 올려서 풀백이 공을 받는 상황이 나오면 우리가 주로 뭐라고 합니까? 야 하키미가 크로스 올렸는데 누누 멘데스가 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김문환이 크로스를 올렸고 결국 문선민이 뛰어들어갔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태석에게 연결이 되면서 풀백도 풀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태석 선수가 이동경에게 완벽한 패스를 해주면서 이동경이 또다시 프리존에서
공을 잡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공격형 미드필드 어떻게 보면 이강인, 손흥민 혹은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이런 프리스페이스에서 공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전술적 움직임을 통해서 공을 받은 게 아닐까요?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고, 이동경에게 좋은 패스가 연결되면서 이동경이 직접 이제 다이렉트 슈팅까지 때렸는데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골도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주민규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이 공을 만져서 득점을 했던 장면입니다. 이래도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올드하고 이게 단순히 재미가 없고 우리가 전술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 중국전에서 제가 왜 이걸 되게 좋게 봤냐라고 했을 때 평상시 주전으로 뛰던 선수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면들과 이런 시스템이 단단하게 그대로 나왔다라는 게 현재 이 대표팀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단하다라는 게 느껴졌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멋진 장면입니다. 제가 경기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이제 빌드업을 할 때 상대가 압박을 아예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이제 우리 지고 있고 후반전이고 우리 이렇게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전방 압박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방 압박을 나오다 보면 최신 축구 트렌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브라이튼의 전술을 따서 사비가 바르셀로나에 가서 레반도프스키를 이용을 했고 그거를 또 한지 플릭이 진화를 시켰던 장면인데 다 데제르비가 하던 부분들이에요. 지금 조현우가 박진섭에게 패스를 줬고요. 제가 그날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또 빌드업을 할 때는 포백 체제로 만들어주면서 박승욱이 오른쪽 백 자리로 가죠. 그러면서 투볼란치 그대로 있고 이태석까지 왼쪽 백에 서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환이 아예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동경이 프리맨이 되는 겁니다. 이동경 공을 뺏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박진섭이 어떤 선택을 하냐?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나올 땐 우리 주민규가 있으니까 오세훈이 있으니까 우리도 바르셀로나처럼 하자. 그래서 킥을 때렸고 주민규가 경합을 들어갈 때 야말이 뛰듯이 하피냐가 뛰듯이 양쪽 윙어들이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뒷공간을 노리는 장면이 나왔고요. 여기서 주민규가 헤딩으로 넘겨주는 걸 이동경이 세컨볼 싸움을 가져가게 되고 이 세컨볼 싸움을 했던 거를 다시 우리가 따내면서 여기서 주민규가 이동경에게 패스, 이동경이 굉장히 좋은 컨트롤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문선민을 보고 뒷공간 침투킥, 패스 단 3개로 우리도 바르셀로나가 했던 빌드업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가져가서 득점을 할 뻔했던 장면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단순히 비판을 하냐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선민 선수의 터치만 좋았더라면 이거는 득점이었던 장면이죠. 좋은 장면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쉽게 문선민 선수의 터치가 안 좋아서 결국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요 장면도 이제 보시면은 마지막 장면이겠지만 김문환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고 뒤로 패스가 연결됐을 때 우리의 변형 백스리, 변형 백스리도 아니죠. 이날은 대놓고 백스리입니다. 투볼란치 그리고 이태석이 이번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선민이 벌려주는 장면.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태석이 여기 지금 있고 문선민 여기 있고 투볼란치는 항상 자리 지켜주고 김주성이 앞으로 가려고 했지만 타이타니까 앞으로 가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전환을 했고 이쪽에서는 이동경이 안에 들어가 있고 김문환이 벌려 있으면서 결국 이동경에게 넣었다가 빼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침투가 너무 없다.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만 분석했던 것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한국 대표팀을 분석하면서 벤투가 오기 전에 가장 비판했던 것 중 하나, 한국 지도자분들께서 감독을 하실 때 제가 가장 비판을 했던 것 중 하나, 그리고 클린스만 호에서 가장 비판을 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요 스페이스 안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스탠딩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있는 선수들이 뒷공간 침투를 해준다든가 로테이션이 돌아간다든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간을 아까처럼 창출해낼 수 있는 움직임이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클린스만 호 때는 요 움직임이 너무 안 좋았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었어요. 그냥 본인들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겹쳤는데 지금 이 시스템상에서는 보세요. 이동경이 이렇게 딱 공을 잡았을 때 이태석이 뛰어들어가 주면서 문선민이 벌려뛴다든가 문선민이 뛰어들어가면서 이태석이 벌려뛴다든가 하면서 이 공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경이 왼발잡이다 보니까 앞을 잡았을 때 이거 보세요. 이태석이 쫙 띄워주면서 상대 다 끌고 갔죠.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 이동경이라면 이런 거를 반대전을 딱 때려주면서 문선민에게 1대1 찬스를 만들어줬겠지만 이거는 뭐 선수의 선택인 거죠. 그에 따라서. 그래서 이동경이 이 선택을 하지 않았고 다시 김주성에게 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동경이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요 장면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여러분들. 문선민이 그대로 있고 이태석이 있어요. 다시 우리가 지금은 앞으로 가기보단 백스리니까 뒤로 돌려서 다시 만들자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여기 지금 이동경도 빨리 김진규 한테 패스를 해줘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주민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로톱으로 잘 내려왔는데 왜 안 넣어주냐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서도 결국 김지성이 다시 볼을 받았을 때 이번에는 이태석이 자연스럽게 벌려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문선민이 또다시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로테이션이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선수들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 주민규 같은 경우에도 제로톱으로 내려와 주니까 이번에 김봉수가 오히려 밀고 나가면서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 김봉수가 밀고 나가면서 하프스페이스에 서있던 문선민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제일 잘해줬던 장면이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하프스페이스에서 띄워주면서 요 공을 받아주는 거. 그러면서 문선민이 또다시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고, 이동경도 뛰어들어가고 김문환도 파포스트에 뛰어들어가면서 주민규 또다시 세컨볼 먹으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만 걸리지 않았더라면 또다시 우리가 추구하는 장면, 시스템으로 이 기회를 만들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이 전술이 지금 완성도가 엄청나냐라고 하면은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완성도 혹은 이 정도의 느낌이 나면서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도를 하면서 우리가 슈팅도 하고 어시스트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회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전술이 있는 팀이구나. 굉장히 단단한 팀이구나.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주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바깥 시선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축구의 지도자로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훈련 시키지? 궁금하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밖에서 볼 때. 얘네 어떻게 이 백스를 훈련하지? 얘네 이 지금 로테이션 가져가는 거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지 선수들을? 이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단계예요. 근데 이게 대표팀에서 원래 뛰던 선수들만이 아니라 K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주로 경기를 뛰면서 대표팀에 왔을 때는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 혹은 벤치에서도 못 들어오던 선수들이 같이 뛰었는데 이 시스템적인 게 그대로 나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 대표팀이 현재 전술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구나. 이거는 진짜 칭찬해줘야 되겠구나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그렇다고 3백을 썼었냐? 그게 아닌 포백을 쓰면서 이태석이 가끔가다 내려오면서 썼던 변형백 3를 썼었지 아예 대놓고 3백을 썼던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 경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벤투호 이후에 진짜 한 단계를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벤투호 다음에 원했던 게 뭡니까? 이 벤투호가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똑같이 하진 않더라도 그 감독의 철학대로 하더라도 이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와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재성 선수도 얘기를 했었고 선수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사실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네.